우리가 흔히 낙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그 법안이 개정 법안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법에 대한 정부안이 있고, 그리고 조혜진 의원의 이제 법안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여당에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그런 안 두 개가 지금 현재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형법 논의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한 개 법안 정도 더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낙태죄를 존속하는 법안을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형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아 생명권, 그리고 여성 결정권, 그리고 임신부의 건강권, 어떻게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법안으로 저희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법안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제목을 낙태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그동안 낙태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회피하고 침묵해 왔습니다. 그리고 낙태라는 용어를 둘러싸고는 낙태라는 용어도 있지만, 또 태아 살해, 또 태아 살인, 인공 임신 중절, 인공 임신 중단, 임신 중단, 이렇게 여러 얘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얘기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 낙태에 대한 또는 사회적 합의 또는 그 가치관이 많이 어떤 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낙태에 관련돼서 현행 법 체계를 좀 잠깐, 다 아시겠지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 우선 낙태한 사람을 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형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허용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는 법이 하나는 형법에서 주가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법에서 일종의 절차를 보완하는 그런 법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지금 제269조, 제270조에서 낙태는 전면 처벌을 하는 그런 형법입니다. 그래서 낙태한 인부에 대해서는 자기낙태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부의 촉탁 또는 승낙하에 낙태를 시술한 사람은 동의낙태죄, 또 시술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업무상 동의낙태죄를 더 가중처벌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낙태로 인부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도 가중처벌, 낙태 치사상죄, 이런 형태로 지금 그 낙태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법체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그런 용어를 해서 낙태를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 제14조, 그리고 시행령 제15조, 그리고 제28조에서 이제 28조는 형법을 배제하는 그런 법안이 되고요. 14조, 15조는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우생학적 사유, 그리고 윤리적 사유,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임신, 이것이 이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임신 24주 이내에만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은 되지만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법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조는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거고요.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시행령 15조는 인공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사유를 넣어서 처벌하지 않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10일 낙태에 관련돼서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리면, 우선 주문된 그 입법의 결론은 태아의 생명보호,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해라. 그리고 그 해법은 그
금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통해서 회법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결 중에서 그 네 분의 다수의 그 재판관에 의해서 나왔던 그 결정을 보면 우선 일정한 시기를 정해가지고요. 그 시기 안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서 그리고 그거 확인까지 여부를 포함해서 이제 결정 가능 기간을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결정 가능 기간이 무엇이냐면 이제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임신 유지 또는 출산 여부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라 하면서 정해준 그런 시기가 결정 가능 기간입니다. 헌재에서는 22주를 그 결정 가능 기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지 하는 것을 결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 요건이나 숙려 기간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도 다 해서 개선을 하라 하는 게 그 낙태 관련 헌재 결정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 다 경험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최근 하여튼 80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저희들 아마 나이 많은 사람들 또 모든 가족이 한 번쯤은 주변에 낙태를 경험한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이름은 늦으리 막아보자 인구 폭발 해가지고 저건 또 사단법인 주부크로 연합회 또 정부가 직접 보건사회부 대한가족협회 해가지고 아예 이제 낙태를 합법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그 형태로 사실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 세대 들어보시면 뭐 밭에 갔다가 나 애 지우고 왔어 이런 아주 지운다. 그럼 낙태라는 것이 저희들이 얼마나 경시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과연 예전에 우리 이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저희들이 많은 그 죄를 지었을 것이고 또 정부도 거기에서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모든 우리 그 성도들도 그렇고 다 이런 경험이 가족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몰랐다 하는 부분을 이제 이 사례로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낙태가 사실은 이제 그 낙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많이 우리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조사는 뭐 2018년에 한 5만 명 정도를 얘기를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또는 다른 의료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 50만 내지 100만. 그러나 이제 낙태가 저희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숫자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본 결과 언제 낙태를 하느냐 하면 평균 6.4주입니다. 그리고 임신 12주 내에 95.3%가 낙태를 합니다. 임신 14주에는 거의 98%가 낙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임신 12주에 95.3%, 임신 14주에 98%가 실제적으로 낙태를 하고 있고 평균 낙태는 6.4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출생아가 한 30만 명입니다. 근데 낙태하는 우리 태아는 50만 내지 100만, 한 두세 배 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들이 낙태하는 사유가 사회경제적 사유입니다. 사회생활 해서 학업, 직장, 그래서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게 33%고요. 경제상 양육이 힘들다 한 33%, 자녀교육, 계획, 터울이 필요하다, 자녀를 원치 않는다 한 31%, 파트너가 관계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다 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11.7%, 그러니까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벌써 28% 정도 되는 거죠. 또 부모가, 본인 또는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6.5%.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낙태 사유가 사회 경제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에 대해서 저희들 잘 몰랐던 이제 그 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학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수정 후에는 성별, 눈동자, 색깔 등 신체적 모든 특징이 일단 결정이 되고, 그리고 수정 후 20일 태아 심장이 박동하고요. 그 다음에 한 12주, 11주 되면 손가락, 발가락 움직임도 있고, 손으로 이제 입으로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또 얼굴에 표정도 있고, 아픔도 다 알고, 그렇습니다. 이제 6주라는 게 의미가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고, 6주 심장 박동 소리가 정확히 잘 들릴 때 건강한 아이가 이제부터 많이 이제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심장 박동 소리가 안 들리거나 그럴 때 이제 사산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아이가 건강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심장에서 저희들 이제 대부분 심장 박동 소리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임신 6주부터는 도플러를 엄마 배에 대면 아기 심장 박동 소리가 이제 직접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에서 다시 그동안의 낙태죄 폐지, 1973년 로드웨이 그 판결에 의해서 이제 낙태죄가 대법원에서 폐지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심장 박동법에 의해서 낙태 제한법을 주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 연방에서 법에서는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6주에 심장 박동이 들리고요. 이제 10주가 되면 그동안에 이제 아이가 10주면 거의 대부분 이제 그대로 사람과 거의 우리 다 생명체로서는 충분히 다 컸고요. 다만 이제 10주가 지나면 뼈라든지 이런 골격이 형성이 돼서 낙태를 할 때 시술 방법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10주 정도 전에는 진공 흡입기, 우리 보통 그 청소기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30배 이상?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강력한 흡입으로 이제 낙태를 하는 거고, 그리고 10주 이후가 되면 뼈가 있기 때문에 다 뼈를 잘라서 이렇게 낙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뼈가 자라고 신체가 급속히 커져서 낙태 방법이 틀려지는 것이 10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태아. 세상에서 가장 큰 약자죠. 그리고 또 낙태는 이제 산모들한테도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뭐 경험한 사람들 아마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고, 다만 말로 아까 그 불편한 진실처럼 말로 표현을 안 하고 주변한테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심적으로나 아니면 그 건강으로 많은 그 상처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22주부터는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겨우 22주 3일에 440g 초미숙아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또 2011년에 530g 미숙아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뭐 조사하고 또 저희들도 조사가 있지만
하여튼 태아 중 40%가 생존하고요. 그 다음에 14주, 지금 22주부터 24주일 경우에는 거의 반에 가깝게 독자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교과서에는요, 임신 20주 후 태아가 자궁에서 나오는 것을 이미 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과학과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개정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어쨌든 형법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안 하면 이제 법의 효력이 없어져서 낙태죄가 전면 허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이제 지금 현재 개정 법안을 해서 최근에 이제 형법까지도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부 개정안 자체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많이 벗어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개정안에서 형법 개정안 제270조 2를 해서 낙태 허용 요건을 정부 개정안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허용 요건에 보면 임신 14주 이내, 그러니까 그걸 임신 초기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과학이 덜 발달할 때 임신을 3분기로 나눠서 1분기, 2분기, 3분기 할 때 1분기의 마지막이 14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신 14주 이내를 임신 초기로 해서 본인 요청에 따라서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겠다 하는 거고요. 임신 24주 해서 이거는 임신 중기로 보고 강간, 중강간 등 사회경제적 사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간, 중강간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현재 일어나는 낙태 실태에서 바라보면 거의 80% 이상이 사회경제적 사유입니다. 그런데 24주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 즉 터울이 있다. 경제적으로 아이를 기를 형편이 안 된다.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다.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조건만 되면 하루만 24시간 그러니까 하루만 상담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낙태가 허용이 되는, 정말 24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서 정말 상담하고 숙련만으로 낙태가 허용한다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낙태의 아주 완전히 허용이라는 그런 형태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효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할 때 우리나라 낙태의 평균이 6.4주고 그리고 14주면 이미 실태로 볼 때는 98%가 낙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안에서 14주로 낙태를 무조건 다 허용한다 하는 거는 겨우 1%, 2% 남겨놓고 전부 다 허용이 전면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24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24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만 있으면 다 낙태할 수 있는지, 여러분 24주면 6개월이에요. 6개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24주면 아까 태아의 독자 생존이 가능한 22주 독자 생존이 가능하고 24주, 22주의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24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만 있으면 다 낙태가 허용된다. 그리고 하루의 숙려기간이 있다 하는 것 정말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보호, 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권까지 포함해서 이걸 최적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시간이 몇 가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를 강간에 의한 또는 친인척 간 임신, 임산부 생명 침해 같은 중요한 사례와 똑같이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정부는 같은 그 등급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낙태 사유가 사회 경제적 사유고요. 또 세계도 33%만이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 허용을 합니다. 대부분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부 생명, 근친 상간, 강간 이런 거랑 어떻게 사회 경제적 사유가 24주까지 가능한지 뭐 저희는 아무리 헌법 불합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헌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절차, 하루의 숙려기간, 하루의 생각하는 기간만 두고서 사실상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아주 너무 나간 그런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유불문해서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것, 아까 14주 내에 사유불문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저희들은 이미 95.3%가 12주 이내에 낙태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6주 이상이면 태아에 대한 심장 박동 소리가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14주까지 그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결정의 그 주문사항이 아닙니다. 재판관 중에 소수 의견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속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는 모든 그 대부분의 나라도 12주 이전에 이제 시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한산부인과 과학회, 그리고 산부인과 학회, 또 현재 산부인과 그 병원을 개원하는 의사들의 전부의 말씀은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를 태아의 그 산모의 건강, 그리고 그 낙태의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10주 미만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10주도 사회경제적 사유는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그 24시간 숙려하고 난 다음에 상당 확인 사실서만 있으면 무조건 낙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개정한 법에는 모자보호법이라든지 하는 개정한 법에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낙태 시술 전에 태아에 대한 심박동 존재 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도 부과하고 또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허용 사유에 대해서 이제 대폭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저희는 강간 또는 중강간,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산모가 특별히 너무 위험한 경우 이외에는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성년자 낙태인데요. 지금 16세 이상 미성년자 중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아동복지법이든지 청소년복지법에 그 아동의 연령은 18세거든요. 그래서 16세에 자기 가치관 형성되기 전에 또 그때 한참 부모한테 반항하는 그런 청소년한테 정말 낙태 같은 너무나 중요하고 일생을 걸쳐서 자기 몸에 손상도 있고 또 심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 후유증을 가져올 낙태를 이렇게 부모 동의 없이 쉽게 하게 하는 것,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시술도 보호자 동의를 요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또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를 하면 그래도 18세로 그 연령을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의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낙태 거부 시에 의사에게 자기가 낙태 기간을 그 소개를 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이거는 의사 양심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일괄적인 시술 의무를 부과한 후 다시 그거를 거부권을 부여해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는 의사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태 시술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신청도 받고 또 신청에 의해서 지정된 의료기관의 명단을 국가가 직접 게재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약물 낙태 도입의 문제점입니다. 그 모자보건법에서 낙태 시술 방법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약물 사용에 의한 부작용, 지금 그 약물 사용으로 본인이 낙태를 했다가 다시 산부인과에 와서 이제 제대로 낙태가 안 돼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할 때 지금 이제 무조건 쉽게 낙태를 약물을 도입하는 것은 많은 고려사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물 낙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그리고 복용하고 초음파 등 그런 결과도 확인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분별한 낙태를 일반적으로 병원 오지 않고 시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의사의 약물 낙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산부인과를 통해서 낙태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출산 상담 기간 얘기도 정부는 민간한테 여러 가지 지정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아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쪽에 상담이 되어야지 낙태를 쉽게 하고 낙태를 조정하는 기관에 상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겠지만 이런 활동을 해서 낙태 출산 종합 기관이 낙태를 조정하거나 낙태를 쉽게 하는 그런 기관에 상담을 해서는 안 되게끔 저희들이 계속 정부하고 푸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아의 생명 보호 또 여성의 결정권, 건강권을 고려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 한 분이 형법하고 그다음 모자보건법을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다른 의원도 또 형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을 하고 싶어하는 의원이 계셔서 지금 아마 저희들이 이제 협조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갖다 드리고 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지금 조혜진 의원이 발의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주까지는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을 기준으로 해서 6주는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정부는 14주입니다. 다 큰 태아에 대한 낙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생명이 시작이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대부분 수정된 순간이 한 40%, 그리고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가 29% 해서 한 거의 70%가 6주 이내에 이미 생명이 시작이라고 일반 여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200명을 여론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수정된 게 역시 한국 사람들은 생명의 시작을 꽤 빨리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신을 하면 아이가 1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생명도 바로 수정한 순간, 그리고 심장 박동이 들리는 그때까지는 그때 이미 생명이 시작이라고 저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한 것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도 10주까지만 허용이 된다. 왜냐하면 10주 이전에 낙태하는 거와
10주 이후의 낙태는 낙태 방법도 틀리고 또 임신부한테 너무나 많은 건강상 위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임신 10주까지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한산부인과 학회, 대한산부인과 의사와의 의견도 10주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 DNA 선별 검사 또 뭐 그 태아 검사하는 게 10주의 여러 가지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주까지만 허용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을 드린 임신 6주부터 이제 심박동을 감지하고 10주까지는 한 4, 5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충분히 임산부가 그 임신부가 상담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낙태를 할 건지 아니면 아이를 그대로 가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10주의 모든 낙태의 이제 허용 기간은 10주가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건강이라든지 그 심각한 건강 문제라든지 강간 등을 이유로 한 낙태는 20주로 허용하는 게 맞겠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아까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임신 20주 이전의 태아 사망은 임신 종결을 해서 유산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계에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 의학 기술은 발달하기 때문에 20주 정도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강간이라든지 피치 못할 또는 임신부가 너무나 건강이 위해로 할 경우 그럴 때는 그 20주까지 허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통 낙태의 평균이 6.4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4주로 볼 때는 20주 아니면 충분히 이런 사유까지 다 감안해서 낙태가 허용되면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은 7일 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미성년자, 지금 그 정부안도 그렇고 이제 페미 여성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그 임신하고는 통 배가 부를 때까지 내가 임신한지 모른다. 근데 그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 모릅니까? 임신이라는 게 어느 한 날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떤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임신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뭐 배가 불러서 있는데 내가 살이 쪄서 있었다. 나 전혀 모르고 있다. 하는 내용은 그거는 정말 과장되고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여성으로 볼 때 주변에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장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보건기구에서 여러 가지 임신, 출산, 또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추가했고요. 또 임신 중전 시술을 하는 기관을 신청받고 지정해서 또 낙태를 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약물 낙태에 대한 시행도 바로 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유보기간 1년 둬서 충분히 그 낙태 약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원님 한 분이 지금 그 의료법에 대한 일부 개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발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진료 거부에 대해서 그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형태로 의료법이 지금 개정안도 지금 의원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정말 낙태는 누구도 최근에는 낙태에 대해서 현상을 알려하지도 않고 또 낙태에 대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상으로 정말 낙태는 하나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다 낙태에 대해서는 저희 성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같이 회개를 먼저 하고 회개에 따라서 주님께서 충분히 회개하면 저희들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그런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들이 이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결성을 하고 최근에 언플랜드 영화를 저희들이 이제 미리 시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일요일 날 그 설교를 우리 바른인권 여성연합에 저와 같이 상임 대표를 하시는 이기봉 목사님께서 이제 낙태에 관련돼서 이제 전 온누리교회 이번 주일 그 설교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스스로가 다 낙태에 대해서 회개하고 낙태에 대해서 일종의 커밍아웃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부흥하고 또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아마 교회도 목소리를 내고 성도들도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저희가 낙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상태로 낙태를 허용한 상태로 나라를 두면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 좋지 않은 나라, 정말 야만 나라로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금년 7월에부터 활동해서 현재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고요. 언플랜드, 최근에는 이제 언플랜드 영화를 통해서 한 명이 보시면 진짜 낙태에 대한 실상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가치가 있는 그런 가정회복이라든지 하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저도 며칠 전에 봤는데 너무나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좀 언플랜드를 보셔서 12월에 저희가 낙태에 관련된 형법과 모자법원법이 정말 정부 법안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악법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데 언플랜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